오늘은요,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 지난 14일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해서 참 걱정인데요. 박민선 교수께서는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듣고 저희가 좀 시작하죠. 네, 저희가 아마 14일 이전에서부터 조금 환자가 늘고 있었을 텐데 아마 그걸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요. 네. 지금부터 감염자 수의 양상은 아마도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예. 이분들이 다시 재감염을 시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확진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더더군다나 이번에 거는 대구 신천지와는 달리 네. 똑같이 종교 집단을 통한 거이지만 그거보단 좀 더 사실 신천지가 폐쇄적인 집단이라면 상대적으로 네. 이 집단들은 조금 더 개방적이고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오시는 신도들이 있다는 면에서 예. 훨씬 더 이 확대 수준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다행히 사랑제일교회랑 연관이 있다면 예. 저희가 그래도 컨트롤업을 할 거지만 예. 모르는 깜깜이 감염이 좀 더 는다면 예. 어떻게 될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지금 확진자 그 수의 규모도 걱정이지만 확진이 되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지금 확산 중인 이 바이러스가 한 명당 한 2.8명꼴로 새로운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감염병 재생산 지수라는 게 3에 가까워졌다라는 분석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그 전파력이 강력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쯤이 아마 한 1에서 1.2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대구가 생기면서 했던 때. 그리고 저희가 컨트롤이 좀 가능하다, 병상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 0.5에서 0.6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거의 6배 정도 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대구 신천지 그때 가장 높은 때가 5 정도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서울, 인천이나 경기보다는 덜 집중돼 있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격리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대구 전체를. 그래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간신히 저희가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고 보는 반면에 지금의 상태는 그것보다는 조금 조여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예. 여파가 조금 잘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말 그대로 일파만파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아까 이제 박 교수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 교회의 특성이라는 게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 수도권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타 지역에서도 이제 방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는 교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인데요. 근데 더 걱정인 것은 여기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이제 확진자로 분류된 분들 중에는 최소 10명이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하신 분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근데 더 걱정인 게 있습니다. 이 분들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꺼서 방역당국의 추적을 따돌려야 된다. 이런 독려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것도 굉장히 충격입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광화문 집회 당시에 휴대전화를 켜뒀으면 그때 기지국에 접속한 흔적을 찾아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네네. 그것을 따돌리기 위해서 핸드폰을 일부러 꺼라라고 사전에 집단적으로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라든지 카드를 쓰게 됐을 경우는 또 나중에 추적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네네. 그래서 카드도 사용하지 말고 현금을 사용해라까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수칙들을 다 적어놓은 것이죠. 이것을 사전에 공유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방해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 그 증거가 나온 것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문제 이 집회에서는 당시에 2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제 집회에 참가를 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런 집회 특성상 아무래도 누가 참석을 했는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방역당국에서 어떻게 추적을 해 나갈까요? 지금 방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휴대전화를 꺼놓고 뭐 신용카드 사용도 좀 자제하고 이런 식으로 그 역학조사를 지금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 당국에서는 이제 방역 당국과 함께 이게 탐문 수사 및 CCTV 그다음에 그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업로드한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들을 봐서 일일이 좀 찾아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사실은 지금 역학조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 사실은 휴대폰 이제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인데 예.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것은 그 어제인가요? 그 박주민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금 그 집회 참가자들이 예.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집회 전세 버스 목록을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네네네. 그래서 어제 밤에 제보를 받아서 지금 이것을 질본에 제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세 버스 목록이 보면은 출발 지역, 그다음에 탑승 장소 및 시간, 뭐 담당자 이름, 연락처, 뭐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고 하니까 예. 이게 좀 그 역학 조사의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출발 지역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 네. 그 휴대전화를 이제 집회 장소에서는 꺼놨다 하더라도 출발 장소 같은 데서는 켜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휴대폰이. 예. 그러니까 그런 출발 지역에서의 그 집회 참가자들의 그런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 그 위치 정보를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동선을 아울러서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뭐 방금 얘기해주신 그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 집회 참석을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 3천여 명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이 3천여 명이 왔다고 한들 이제 그 주변에 계시는 다른 분들과의 접촉까지 감안한다면 글쎄 이게 그 규모가 엄청나지는 거라서 뭐 비율 대비로 우리가 계산해봐도 확진자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더 사태가 커질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저희가 감염병 이 확산 지수가 3이라고 한 것처럼 예. 지금 기본적으로 2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 지역 전국에서 3천 명이 왔다고 하면 예. 그분들이 지역으로 가서 지금 처음에 검사를 지금 제때 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바로 검사를 안 받는 상황에서 지역으로 가서 그 속도로 감염을 일으킨다면 예.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이죠. 예, 예. 네. 이거 뭐 저희가 사실은 동선 파악이나 역학조사 어떻게 하는지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말은 뭐 어떤 걸 통해서 추적이 가능하고 이렇게 알아볼 것이다라고 말은 쉽게 하는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고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도 이걸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문제, 뭐 탈출 소동도 있었고요. 이 교인들 사이에서 가짜 뉴스 저희가 이제 아까 이 얘기 하려고 하는데요. 검사 회피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통화 내용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통화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받으라고 문자 같은 거 받고 가서 받았더니 양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지금 문자가 서로 공유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엉터리예요. 누가 엉터리일까요? 보건소가 엉터리일까요? 병원이 엉터리일까요? 그분들 양성 판정 받고 움직였다는 건가요? 병원으로 갔어요. 바로. 그러니까 양성 판정을 받고 움직이셨다는 거네요. 그쵸? 양성 판정 연락을 받으셨는데 움직이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요. 그러시면 안 되시죠. 뭐가 안 돼요? 양성 판정을 거짓말이잖아요.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싸가지 없이 또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양성이라는데 근데 양성이면 양성이라고 양성이라고 싸가지 없는 네, 내용 들려드렸는데요. 착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양성이 나온 분들이 뭐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음성이 나왔다. 즉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검사 자체의 의문이다.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제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알려지고 있고, 모 보건소에서 통화를 한 내용을 저희가 준비해 본 건데요. 이게 정부의 대응 지침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한 스토리인지 전 잘 모르겠네요. 박 교수께서 좀 부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그 키트들이 지금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 보건소에서 하건 아니면 병원에서 하건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거를 검사하고 움직이는 환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경로를 보면 예. 사실 이런 이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게 되는데요. 예. 실제로 보면 검사를 받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가격리 단계에 들어가죠. 우선 아직 검사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 그 다음에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통보를 받게 되고 만약에 양성 상태가 되면 네. 구급차를 통해서 음압 구급차를 통해서 이동해서 격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곳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지금 중간에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예. 지금은 이거를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건소에서 우리가 만약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나왔다. 그럼 양성이 나왔다는 그 결과는 조회만 해봐도 여타 병원에서 다 이제 네. 그 조회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양성에 나오면 무조건 전산 처리가 되고요. 예, 예. 그거가 있으면 그 다음 과정의 검사는 예.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안 하게 되어 있어서요. 예, 예. 질본이 무슨 이유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을 같이 한다 이런 게 아니라면 예. 그런 과정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질문 드리면 굳이 타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와 관련해서 재검을 받게 해주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만약에 조회를 한다고 하면 양성인 분들은 다 조회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저희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박민성 교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 정부의 대응 지침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최초 유포자도 그렇고 중간 유포자도 그렇고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뭐 지금 나온 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최초 유포자 같은 경우는 뭐 엄벌에 처해져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법정형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허위 정보를 어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제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이 가짜 뉴스의 내용이 결국은 보건소에서 그 진단 검사를 허위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랑제일교회 출신 신도들에 대해서는 다 양성 반응이 나오게 조작을 한다라는 뉴스인데 이게 사실이면은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아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건소 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을 해서 예. 이런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통방법상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이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어서 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예. 이제 그 문제는 그거 같아요. 최초 유포자와 무심코 이거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한 사람의 처벌. 예. 최초 유포자 같은 경우는 엄하게 처벌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예. 그다음에 무심코 이걸 퍼뜨린 행위도 처벌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가짜 뉴스를 누군가에게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거 처벌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 예. 이것을 최초 유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1년 6월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것 같고 실제로 비슷한 뭐 사례가 예를 들어서 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예. 이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세월호 선체에 뭐 시체들만 가득한데 그 책임자가 이것을 뭐 치우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글을 누가 올렸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예, 예. 그 사람은 실제로 징역 1년에 처해졌었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실제로 실형을 살 수 있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좀 걱정되는 게 유튜브 몇몇 유튜브에서 이 소식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전달이 되고 그게 이제 유포되는 그런 재생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호영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그 분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포 자체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정광훈 목사의 법적 대리인이 있습니다. 이 기독자유통일당 대표가 교인들에게 보건소에 가지 말라고 했다라는 주장도 한 집회 참가자가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 목사 측이 밝히기로는 우리는 방역 조치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과는 완전 배치되는 주장이라서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양자 간의 말이 다른 것이 그냥 의견 차이로만 볼 수 없는 게 사실 정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처음 구속이 됐을 때 그 계기도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양쪽은 같이 행보를 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이중적이고 기만적이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는 검사도 받았고 예.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정치 성향이 비슷한 뭐 차명진 전 의원이라든지 예. 뭐 유튜버 신혜식 씨라든지 다들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들과 함께하는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또 이 거부를 조직적으로 좀 획책했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양쪽이 기만적인 행위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이제 거부를 하고 있고 또 경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신들이 지지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은 또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나도 검사를 받아야겠다라고 나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자급, 리더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지금 건강이 위험하니까 다들 검진을 받으라, 나도 받았다. 예. 이런 메시지를 좀 표출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방역 당국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신천지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이제 정부나 어떤 방역 당국을 불신하는 성향을 그중 이유 중 하나로 꼽았는데 이런 방역 방해라든지 비협조적인 태도와 관련해서 이것이 혹시나 전국적 확산에 어떤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걱정도 됩니다. 네, 신천지 때는 이제 신천지 하면은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 인식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방역 방해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협조적인 분위기로 넘어갔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아직까지도 비협조적이고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에서는 이제 금란교회 쪽에 그쪽에서 다녀서 이제 확진을 퍼뜨린 사람이 있는데 사실 두 교회는 종파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다른 교회인데도 사랑제일교회로 가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기간에도 사랑제일교회는 예배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지지층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신자들이 사랑제일교회를 방문을 했었다는 것이고 예. 이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이 신도들의 특징과 그리고 현재 비협조 이것이 겹쳐지면은 신천지 때 나타났던 그 대규모 감염보다 더 큰 사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차 박민성 교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날 꼭 시위 현장 뭐 깊숙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근처에 혹시 시위하시는 분들과 뭔가 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든지 혹은 걱정이 되는 분들은 그냥 보건소에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의심되는 증상이 조금은 있는 것 같다고 싶다면 검사를 충분히 받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없어도 예. 무증상 상태에서도 검사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예. 약간의 증상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이 먼저 검사를 해주시면 그다음에 N차 감염도 막을 수 있고 그분들의 어떤 합병증도 후유증도 막을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권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시위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절대로 이제 걱정이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방역 당국의 부탁처럼 당국 말씀처럼 이제 보건소를 찾아가셔서 선별 검사를 받으시는 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짚어볼 내용 중에는 이 내용도 있습니다. 파주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에 도주를 했던 50대가 있습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게 2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일단 어디서 붙잡혔는지 그리고 어디서 검거가 됐는지 그리고 도주의 사유가 저희 궁금한데 김수인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파주에서 처음에 이제 도주를 시작을 해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법당에 11시간 정도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따로 만난 사람은 없었다는데 예. 그 다음에 또 택시를 타고 이제 신촌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뭐 커피숍에서 있다가 경찰에 검거가 됐던 것이죠.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제법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 또 여러 동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지 그런 우려가 드는 상황이고 예. 도주 경위가 좀 황당합니다. 처음에 네. 왜 도주했느냐, 파주 병원에서 왜 탈출했느냐 했을 때 네. 김칫국, 그러니까 먹는 식사에 독약을 탔다 누군가가.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도주했다는 건데 예. 이것이 실제로 그런 망상을 가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조사를 교란할 목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말인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예. 어쨌든 간에 현재 이렇게 좀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또 나아가서 좀 반사회적인 반정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이 확진자의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도주하기도 하지만 도주 끝에 잡히고 나서도 뭔가 알 수 없는 말들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도주하셨던 분은 일단 잡혔지만 문제는 이분이 이제 잡힌 그 서울 신촌의 커피숍에는 지금 손님이 한 40명 정도 있으셨고 또 종로구의 한 커피숍도 방문하셨는데 여기도 1시간가량 이제 머물렀기 때문에 접촉자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좀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전 저희 유명 커피숍에서 감염됐던 사례들을 보면 가까이 앉지도 않았고 등을 예. 하고 3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그때도 감염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19는 비말 감염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밀접하게 모여 있는 장소에서는 지금 공기 중에 전파도 아주 무시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추가 확진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장소로 보면 신촌, 종로 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뭐 시간으로 보면 25시간 동안 도주했다가 검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또 많은 접촉자들이 있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파주시가 A 씨를 고발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인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호영 변호사께 좀 짚어주시죠. 뭐 지금 이렇게 격리 조치를 이제 위반한 거니까 예.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인정돼서 이건 예. 형사처벌이 될 사안으로 보이고요. 이제 근데 문제는 법정형이 너무 예. 낮습니다. 이게 지금 감염병 예방법 79의 3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예. 실제로 만약에 나중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몇 개월 정도 밖에는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예. 제가 그냥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지금 본인이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알고도 이렇게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이게 비슷한 것이 이제 에이즈와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결핍증. 네. 예방법에 관한 법을 보면 이런 감염 매개 행위를 금지하는 그 조항이 있어서 본인이 에이즈 환자임을 알고도 이러한 이제 병을 옮길 수 있는 행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행위들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러한 것들을 좀 감염병 예방법에도 좀 신속하게 도입을 해서 확진 판정 받고도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도 이렇게 확진을 받게 하는 예. 이러한 반사회적인 행위를 좀 엄단할 수 있는 그런 예. 조치를 좀 하루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좀 엄정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이 지금 교회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 이제 지역이라서 예배당 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이 예배당 철거를 앞두고 인근 재개발 조합원들과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조합원들에게 장문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장위 10구역이라고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예.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재개발 조합원들한테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원래 위치에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 예.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명도 소송에서 패소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비워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계속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강제 철거를 막는 그런 행동을 해왔었거든요. 예.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에서 피해야 되는 집단적인 생활을 교회 안에서 또 해왔다는 것이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개발 조합과 갈등이 크게 불거졌는데 그 과정에 이제 무더기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조합원들의 그 연락처를 알았는지 예. 다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락처 내용, 그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보면 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교회를 지킬 것이다. 예. 라고 하는 좀 섬뜩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예. 뭐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주체로서의 사랑제일교회의 모습이 또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항인데 오전 9시 보도를 중심으로 보면 오전 9시경에 이런 문자를 돌린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내용도 내용이고 상황도 상황인데 이걸
하나의 또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강제 집행 막으려고 이 신도들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해왔다. 이제 그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이 코로나19가 극심한 상황에서 집단 감염 사태를 자초했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은 박민선 교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도 위험한 행위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모두 선하게 잘 살자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봉사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뭐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의 생업 뭐 모든 것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교회 집단적으로는 우선 방역을 최상위 목록에 올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 그 평론가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지금 중랑구 금남교회, 노원구 안디옥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최초 감염원이 사랑제일교회로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에 위치해 있는데 그 상가 건물에 학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기본적으로 원래 등록된 인원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인원이 외부 신자가 들어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남교회도 사랑교회에서 오리진했다고 볼 수 있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거는 그 건물의 구조가 어떤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감염되었던 지금 병력도 있고 지금 첫 번째로 금남교회에서 예배를 본 시점이 12일 저녁하고 13, 14일 새벽이라고 하는데 예. 24일 날에 마스크 없이 예배를 봤다고 해서요. 이분 지금 감염된 사람들의 감염 시기가 그 시기로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전후로 거기에서 공부를 했거나 같이 같은 거를 공간을 공유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감염됐을 가능성도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였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인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방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묵인 방조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도 지금 예. 이런 사람들은 자비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청원이 올라와 있고 11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돌파하면 청와대에서도 공식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명을 한 것은 그만큼 이제 공적인 책무를 방기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질책이 사회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여론조사에서도 뭐 상세한 수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응답자들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그런 또 응답을 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에서도 이 방역을 방해했거나 지침을 위반했거나 이런 경우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이번 방역 치료에 드는 비용들을 예. 적극적으로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 내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습니다. 47번째 환자입니다. 부산에 계신 분인데 후유증이 있다. 나았는데 5달 반 만에 나는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는 네. 다른 사람들한테 옮길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이긴 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독감 같은 것만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의 그 질병 이후의 단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후유증이 신장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네. 이분의 증상을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뇌가 멍하고 정신이 좀 바르지 않다 하는 예. 거 하고요. 가슴 쪽이 아프다는 증상도 있고 속이 쓰라리다 하는 증상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체력이 완전히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할 때 예. 완전히 소진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 후유증에 의한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19의 후유증에 의한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체력이 바닥난다는 거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하는데 몸에 근육이나 기름을 많이 꺼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근육이 감소되는 거는 나이에 따른 변화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의 변화를 짧은 간격에 가져왔다. 그럼 그게 다시 회복시키는 데까지 기간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과정에서 다시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3번 한다면 한 예. 5번이나 6번으로 늘리고 예.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조금씩 체력을 조금 올려서 예. 모든 단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장기가 다시 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네. 걸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퇴원 환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네.
좀 체계적으로 후유증 관리를 위한 재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귀담아 드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영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재활과 관련된 영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저 47번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고 사실은 직접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예. 한정돼서 지금 공권력을 투입을 하는 것이고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파력이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그 증상이 좀 완화된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방역망 밖으로 어떻게 보면 좀 나가는 경우인데 예. 이 경우에도 또 최근에 나왔던 것을 보면은 재발하는 경우도 또 있었지 예. 않습니까? 네네네. 바이러스가 다시 더 강력해져서 재발되는 그런 시스템,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확진된 사람들에 대해서 확진이 이제 끝나고 이제 회복한 이후에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된다.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람마다 참 다른 증상을 보인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세 분과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